자, 상승을 지금까지 했고요. 이제부터는 하락 장악형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에서 발견된다면 상승 추세를 하락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이라고 합니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떨어지다가 음봉을 상승이 장악하거나 관통하는 패턴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양봉이 이렇게 떴던 거를 음봉이 이렇게 장악하고 떨어진다면 주가는 상승했던 그 추세에서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양봉의 크기가 작고 음봉의 크기가 크면서 거래량이 양봉에 비해 더 많이 동반된다면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가의 매집봉 끝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매집봉이 탁 뜨고요. 양봉이 이렇게. 여기서 양봉이 작은 게 하나 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나 뭐 하나 뜬 다음에 음봉이 갑자기 이렇게 확 꽂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안 좋게 보는 패턴이죠. 하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매집봉이 뜨고 음봉이 이렇게 출현된다면 그 다음부터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매집봉이 뜨고 자주 출현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최초에는 상승 장악형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하락 장악형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주가 고점에서 많이 출현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락 장악형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 십자 잉태형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것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 즉 매집봉,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뭐가 떴죠? 아까 십자 잉태형 했었잖아요. 상승으로. 근데 이게 이제는 갭 하락으로 뜬 거예요. 갭이 강력한 신호라 그랬잖아요. 갭 하락으로 떴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갭 하락으로 다음날 시가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뭐 5%, 10%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이 주가를 보낼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강력하게 하락 신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신호탄인 겁니다. 자, 보시면 반전 신호인 도지가 기존 추세의 멈춤 신호인 잉태형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하는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이 출현된다면 높은 확률로 하락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던 고점 매집봉이 뜹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동반되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갭 하락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갭 하락이 이렇게 출현됩니다. 장대 양봉에서 중심값 정도를 갭 하락으로 시가 대비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패턴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패턴들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다음 캔들에서요. 이런 패턴들이 하락 관통형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잉태형이나 하락 잉태형, 하락 관통형 이런 거랑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갭입니다. 갭. 갭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갭은 세력의 의도면서 의지입니다. 갭을 개미가 띄울 수 없잖아요. 시가는 세력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가 전에 매수 주문을 넣어도 실질적으로 뭐 시장가로 매수를 이렇게 주문을 넣는다 하더라도 체결은 9시 땡 하는 순간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체결되거든요. 근데 갭 상이 뜨거나 갭 하가 뜨는 건요. 세력이 시가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는 또는 종가는 세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 및 의도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패턴입니다. 흑운형은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냥 하락 관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 관통. 이러면 이해가 쉽죠? 하락 관통입니다. 상승 추세의 마지막에 자주 나타나고요. 음봉의 종가가 양봉의 몸통 절반 이하에 위치하면, 즉 양봉의 중심가를 음봉이 깨고 내려오면 하락으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패턴입니다. 명확한 상승 후에 저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고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다면 세력이 찍어 누르는 느낌이에요. 하락으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매우.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양봉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그 중심가 부근을 음봉이 강력하게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이런 음봉 패턴이 발생된다면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개미털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조심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자, 예시 자료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바닥권 지지라인 반등 맞고 올라가다가 저항에 걸쳐 있습니다. 저항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저항에 걸쳐 있는 경우.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명확한 상승 추세 후 저항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저항에 걸쳐 있는 경우. 이걸 말씀드렸는데
예시로 봤을 때 저항 걸쳐 있죠. 여기 저항이죠. 저항에 걸쳐 있고 상승했고 지지 라인에서 반등 맞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에 걸쳐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봉이 뜨고요. 그리고 음봉을 깨고 내려옵니다. 하락 관통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완전히 이 저가나 이런 부분을 장악하진 않았죠. 그래서 하락 장악형까지는 아닌데 하락 관통형과 후근형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근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락 관통형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집게 천장형이라고 합니다. 천장, 바닥과 천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겁니다. 천장은 우리가 집 위에, 지붕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닥은 말 그대로 바닥, 나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저렇게 발바닥 근처에 있는 바닥권. 그래서 천장형은요, 주가 고점에서 뜨는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 더 이상 이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상태, 즉 고가권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패턴과 중복되어서 출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점이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이전의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니까 매도세가 강력하게 계속 출현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봉의 중심값을 또 깨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관통형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흑운형하고 다른 거는 아까 상승에서도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이전의 고점을 뚫어주는 겁니다. 흑운형은. 이거를 하락 관통형으로 보셔도 된다 그랬죠. 하락 관통형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거는 고가권이 위로 갱신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패턴은 비슷하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심값을 깨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잉태형과 비슷한 거죠. 잉태형과. 상승 잉태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락 잉태다라고 봐도 됩니다. 하락 잉태. 그 집게 천장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고점이 갱신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장형들은 그냥 잉태형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더 빠를 겁니다. 자, 예시 자료입니다. 중심가를 깨고 내려옵니다. 고가권을 갱신하지 못했죠. 고가권을 갱신하고 내려오면 하락 관통형. 근데 갱신하지 못하고 고가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적정 추세에서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중심을 깨고 내려오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하락 잉태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통형이라 봐도 되긴 해요, 사실. 근데 관통형은 고가권을 갱신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고 잉태형은 갱신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건데 둘 다 하락 신호예요. 상승으로 이걸 바꿔도 둘 다 상승 신호예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겁니다. 하락 반격형입니다. 반격형. 관통형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고가권이 갱신이 됐어요. 근데 종가를 잘 봐야 됩니다. 종가. 종가가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요. 종가가 비슷하게 형성된 경우고요. 흑운형이 제가 아까 하락 관통형으로 봐도 된다 그랬죠? 하락 관통형. 흑운형보다도 반전의 의미가 적지만 왜 적겠어요? 하락 관통형은 중심값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반격형은 전일 종가 대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적으로 판단하면 중심값을 사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락 관통형보다는 흑운형보다는 이렇게 하락 반격형이 조금 더 하락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관통형은 조금 더 하락으로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하락 장악형이 제일 높습니다. 이제 족보로 치면은 이렇습니다. 하락 장악형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하락 관통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락 잉태형입니다. 그리고 하락 반격형입니다. 이게 상승도 아까 똑같잖아요. 상승 같은 경우도 상승이라고 쳤을 때 상승 반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잉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관통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장악형이 있어요. 자, 이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위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상승 장악형이 있겠죠. 장악형의 확인형. 아까 두 개의 캔들에서 한 번 더 돌파하면 해도 된다 그랬죠. 장악형인데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고 합니다. 확인형.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격형, 잉태형, 관통형, 장악형 여기까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렇게 매집봉이 뜨고요. 장대 양봉이 뜨고 고가권을 갱신하면서 종가가 어때요? 전일 종가 대비 비슷하거나 살짝 더 위에서 마무리가 되죠. 관통형은 중심가를 깨고 내려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통형을 보여주진 않고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된 겁니다. 전일 종가 대비 그래도 비슷하거나 오늘 종가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죠. 이러한 패턴들을
상승하다가 매집봉이 뜨고 여기서 거래량까지 출현된다면 높은 확률로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패턴인 겁니다. 근데 관통령 보세요. 중심가를 이탈하게 되면 낙폭이 또 이렇게 심해집니다. 낙폭이 심해지는 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는 개파락이 떴죠. 만약에 여기 앞에 1번 캔들만 없었으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락으로 십자 잉태형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아까 요걸 봤었죠. 패턴 보면 여기에 떴었습니다. 하락 십자 잉태형. 이러한 패턴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개파락입니다. 위에 캔들 1번이 없다면 2번만 있다면 이런 십자형 형태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기 전에는 외우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해를 하시면 패턴 이름을 헷갈리는 부분은 있을 건데 패턴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가는 이 캔들이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캔들은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을 이해하면 주가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름을 또는 패턴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아 여기서 왜 개파락이 뜨지? 아 여기서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깨졌네? 또는 지켜줬네? 이런 거에 따라 신뢰도를 하락으로 봤을 때 또는 상승으로 볼 때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악형이 떴을 때 다음 캔들 한 캔들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상승 장악형이 뜨고 올라가거나 상승 관통형이 뜨고 올라가거나 상승 잉태형이 뜨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락 관통형이 뜨고 내려가거나 하락 잉태형이 뜨고 내려가거나 하락 장악형이 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 십자형과 하락 십자형은 갭이잖아요. 갭. 갭이 뜨고 나서 그 추세대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